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활동의 실제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3주차 사이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교육으로서 모험 활동입니다. 자, 청소년 활동 영역별 첫 번째 활동으로 모험 활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야외 교육에 관하여 학습할 텐데요. 목차를 보시면은 첫 번째 야외 교육의 개념, 두 번째 야외 교육의 목적, 세 번째 야외 교육의 내용, 네 번째 야외 교육의 특징, 다섯 번째 야외 교육과 야외 활동의 가치성, 끝으로 여섯 번째로 야외 교육과 야외 활동의 관계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교육의 개념입니다. 야외 교육이란 용어는 1948년 미국의 교육 관계 단체들이 학생들에게 야외의 교육 경험을 하려고 캠프를 실시하면서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자, 이미 유럽에서는 1948년 이전부터 이제 유럽에서는 캠프를 실시를 했죠. 그렇지만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캠프를 실시하면서 그거를 야외 교육이라고 이제 용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야외 교육, 자, 우리가 이제 아웃도어 에듀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으로서 자연을 애호 보존하는 것을 배우며 지적, 정조적, 보건체육적, 레크레이션적인 모든 야외 활동을 통해서 창조성과 사회성과 건강한心실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는 활동이다. 동그라미 1번 자연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라 그랬으니까 야외 교육의 장소는 이제 자연이 되겠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자연을 애호 보존하는 것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것, 이게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야외 교육의 이제 목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야외 활동을 하는데 방법으로 이제 야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야외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지적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적 활동이 있는데, 자, 여기 우측에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등산 강주광역시에 있는 이제 국립공원인데요. 무등산에 이제 서석대라는 멋진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자, 이 주상절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야외 활동을 한다. 그랬을 경우 주상절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등산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신체적인 활동이니까 우리가 이제 보건체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서석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가선용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 그게 이제 레크레이션 활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적 활동은 뭐냐? 무등산 서석대의 주상절리가 뭐 8천만 년 전에 8천만 화산 폭발로 일어서 우리 한반도의 화산 폭발로 뭐 중생대, 백악기에 그런 큰 화산 폭발로 이루어졌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지적인 활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탐구하고 탐사하는 것도 다 지적인 활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지적인 활동과 보건체육 활동은 신체 활동이라 하면 되겠고, 레크레이션 활동은 뭐 여가 활동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이제 정조적인 활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정조적인 활동은 정조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조라는 것은 뭔가 예술품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뭐 종교적인 그런 심취를 통해 가지고 느끼는 아주 깊고 고상한 그런 감정을 말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술품을 보고서 이게 아름답다 느끼는 그런 감정, 이게 이제 정조라는 게 이제 감정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감정을 이제 정조라 그러고, 이 정조에는 뭐 지적 정조, 미적 정조, 도덕적 정조, 종교적인 정조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쉽게 이 무등산
주상절리라는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조적인 활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뭔가 우리 이제 청소년 활동에서는 그 리프레션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것, 뭔가를 이제 깨우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정조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은 이제 효과, 창조성, 사회성, 건강한 심신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번을 통해 가지고 야외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야외 교육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연을 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또 자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방법으로서 야외 활동이 있는데 야외 활동은 지적인 활동, 정조적인 활동, 보건체육 활동, 레크레이션 활동이 있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창조성과 사회성, 건강한 심신을 육성할 수 있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야외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그림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래프팅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제 야외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야외 활동이고, 아주 청소년들이 이제 선호하는 야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제 자연 속에서, 이제 장소가 자연이고, 우리가 이 청소년들이 이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자연 속에서 래프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단순히 뭐 재밌고 즐거운 흥미를 느끼는 그런 레크레이션적인 요소를 넘어가지고, 자, 우리 청소년들은 신체도 건강하게 되겠죠.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또 자연을 보면서 자연이 아름다운 것을 느끼는 그런 정조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겠고, 여기 옆에 이제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연을 탐사하고 생태를 탐사하는 그런 지적 활동도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래프팅 하나의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즐겁게 야외 활동을 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야외 교육의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야외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야영위원회에서 야외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에 의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다. 자, 자연 생활이라는 것은 자연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뭐 황홀한 경치를 제공해주는 그런 볼거리도 있지만은 이면에는 추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엄청난 이제 재난도 따르기도 하죠. 이런 이제 자연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자연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 텐트도 없고 장비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연 지형 짐을 이용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우리가 그걸 비박이라 그럽니다. 이제 독일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제 비박을 하는 것은 뭐 텐트, 야영 장비가 없이 자연 지형 짐을 이용해서 뭐 나뭇가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자연에서 이제 적응한다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일상이라는 것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비박을 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기술을 뭐 습득한다. 자연스럽게 생존을 위해서 기술을 습득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에 의해서 일상생활에 이제 필요한 생존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 야외 교육의 목적으로, 첫 번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체력을 양성함에 따라 명랑한 인격을 쌓을 수 있다. 야외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 속에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체력은 필수입니다. 좀 체력이 떨어진 사람도 이렇게 야외 활동, 야외 교육을 통해서 체력이 증진이 되고, 또 그러면은 이제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지고,
그런 성격은 또한 좋은 인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집단 생활의 경험을 통해 민주적인 사고 방식과 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물론 뭐 자연 속에서 혼자 뭐 돌을 닦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이제 야외 교육이라는 것은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단 생활을 통해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자, 그러면서 민주적인 사고 방식과 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거 아주 좋은 거죠. 자, 네 번째, 여가를 건전하고 즐겁게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예. 자,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 속에 가면은 재밌죠. 예. 그래서 뭐 우리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즐겁게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레크레이션 활동이라는 거. 다시 이제 위에 있는 목적을 거시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앞서서 에, 야외 교육의 이제 목적, 거시적인 목적을 말씀드리면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자연을 애호하고 보존하는 태도와 행동을 촉진시키는 이런 가장 아주 거시적인 측면을 먼저 목적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대한 자연 속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이해하고 그런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태도와 행동을 촉진시키는 게 야외 교육의 크나큰 목적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큰 목적에 해당이 된다면 그에 따른 세부적인 그런 또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자, 세 번째, 야외 교육의 내용입니다. 자, 미국 체육학회에서는 야외 교육은 이제 야외에서 하는 학습 활동을 말하며 여러 가지 천연 자원 및 이 야외 활동이 생활의 장과 직접 연결되는 학습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천연 자원, 즉 이제 자연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생활의 장과 연결이 된다는 것은 자연을 이용하는 측면이죠. 자, 이런 것들이 야외 교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즉,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 환경을 이해하고, 재미있게 이해한다는 것은 자연을 배우는 것이고, 또 현명하게 이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에서부터 야외 교육은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야외 교육의 내용은 자연을 배우는 측면과 자연을 이용하는 측면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야외 교육은 교육의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천연 자원이나 야외 환경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연을 배우는 것, 천연 자연을 이용하는 것, 천연 자원 자연 자체를 배우는 것과 그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 야외 교육의 내용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게 야외 교육의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야외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야외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야외 교육은 특징 첫 번째, 직접 경험이다. 간접 경험이 아니고 직접 경험이도 자연에서 보고 만지고 느끼는 거죠. 냄새도 맡고 학습자가 학습 경험에 직접 접하게 되는 것으로 야외의 학습장이 그 자체가 교재가 된다는 것. 뭐 학교에는 뭐 수학책, 영어책, 사회책이 있지만은 우리 자연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교재라는 거죠.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교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실 안에서 식물 도감을 펼치고 거기서 꽃을 보고 도감 속에 있는 꽃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직접 꽃을 보고 꽃의 종류를
아는 거. 이게 이제 야외교육의 특징, 직접 경험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발견, 탐험, 모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야외교육의 특징인데, 자, 야외에서 새로운 발견은 최초의 발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죠. 자, 앞서서 우리가 강주 무등산에 있는 소석대를 보여드렸는데, 그때 뭐 소석대에 가가지고 뭐 공룡 발자국, 뭐 화석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또 그 이제 소석대라는 그 아름다운 주상절리를 보면서 처음이라는 호기심, 자, 우리가 뭐 새로운 곳에 갔을 때 호기심도 생기고 굉장히 이제 흥분이 되죠. 우리 청소년들도 학습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이라는 호기심과 탐험이나 모험의 흥분은 참여자만이 느낄 수 있으며 참여자의 지식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주상절리를 보지 않고서 직접 보지 않고 뭐 영상으로 본다든지 그림으로 보는 거하고 가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감동과 흥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자, 세 번째, 감각의 학습입니다. 자, 우리가 야외교육의 특징 첫 번째로 직접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감각의 학습과 연결이 됩니다. 자, 훌륭한 야외교육의 지도는 활동에서 학습 경험에 인간의 감각을 보다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직접 경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자, 오감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풍부하게 경험을 폭을 넓혀준다는 거죠. 강활한 대지, 풍부한 자원은 감각,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 향각, 감촉, 그리고 소리를 통해 참여자의 이해를 높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야외교육의 특징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직접 경험과 발견, 탐험, 모험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가 감각의 학습이라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데요. 자연적 활동이다, 네 번째. 자, 여기서 뭐 자연적이란 활동을 뭐 자발적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본능을 자극하고 감각을 일깨워주며 자연적으로 동기를 유발시켜준다.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야외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재밌고 흥미를 느끼고 뭔가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발견하고 탐험함으로써 우리 학습자들, 청소년들은 자연적인 동기 유발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재밌습니다. 강한 흥미를 갖게 됩니다. 광범위한 자연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강한 흥미를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도 있는 학습 동기가 만들어진다는 거. 실제 자연 생태를 보면서 아이들은 학습자들은 더욱더 학습 동기가 높아지게 되겠죠. 자, 공룡 화석을 발견했다. 엄청난 학습 동기가 만들어지겠죠. 뭐 그럴 일은 쉽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가 좀 예를 들자면은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현실성입니다. 야외에서의 경험은 모든 것이 참여자에게 매우 현실적이다. 그렇죠? 현실이고 사실이고 리얼하지 않습니까? 장황한 경치, 아름다운 계곡, 야송치와 꽃들의 빛깔 등은 우리가 보고 눈으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야외 교육은 이제 현실성을 갖고 있는 특징을 있다는 거. 자, 행동하게 만듭니다. 야외 교육의 특징은. 자, 야외는 참여자들을 자극하는 성질을 보유한 수많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참여자들에게 도전하게 하고 자연적으로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는 거. 행동적이라는 거죠. 자, 자연적인 활동이며 강한 흥미를 느낄 수가 있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성이 있으므로 우리 청소년들은 학습자들은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연 속에서는. 자, 이런 야외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외 교육과
활동의 가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야외 교육. 야외 교육은 이제 야외 활동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뭐 야외 활동이라고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야외 교육과 야외 활동의 가치성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신체적 가치인데요. 자, 야외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 속에서 반드시 오감을 통해 가지고 내 신체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 및 기술이 성장하고 발달하게 됩니다. 네. 뭐 교실 안에서 집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학교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체적인 기능과 기술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게 야외 교육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가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주겠죠. 뭐 그 욕구가 놀고 싶다. 그래서 자연 속에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욕구가 충족되고 또 자연을 보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해 주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심리적인 가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가치, 야외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집단 활동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함양하고 또 즐거운 레크레이션적인 활동이므로 여가 선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야외 교육과 활동의 가치성 세 가지, 신체적인 가치성, 신체적인 기능과 기술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고, 심리적인 가치성, 청소년들에게 욕구 충족,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며 더불어서 집단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가 증진이 되는데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함양하고 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더욱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가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현재 시간을 재밌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야외 교육과 야외 활동의 관계입니다. 자, 야외 활동이란 야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야외 활동으로 볼 수 있겠죠. 다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야외 활동은 야외 교육의 수단이고 소재가 되는 게 야외 활동이라는 거 어렵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야외 교육이 있습니다. 자, 야외 교육은 야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야외 활동을 자, 우리 이제 이번 학기 청소년 활동의 실제 시간에는 이제 모험 활동을 야외 활동 가운데서도 모험 활동이라고 이제 좀 개념 정리를 하고요. 이제 별도로 설명해 드릴 건데 우리는 청소년 활동 실제에서는 여러 가지 야외 활동 가운데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모험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모험 활동을 뭐 자연 생태 활동, 도전 모험 활동, 캠프, 모험 스포츠 활동, 걷기, 트레킹, 여행 등을 이제 또 세부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야외 활동이라는 것은 야외 교육의 수단이고 야외 교육의 소재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은 우리 청소년 활동 실제 이번 학기 강의에서는 이 야외 활동, 야외 교육의 수단이고 소재가 되는 야외 활동을 우리는 모험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모험 활동을 여기 있는 자연생태 도전 모험 캠프, 모험 스포츠, 걷기, 여행 등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세세적으로 이제 다음 차시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외 교육이란 용어는 1948년부터 미국에서 이제 사용했다는 거, 캠프를 하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야외 교육이란 것은 장소를 이제 자연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고 또 자연을
애호 보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서 이제 야외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지적 활동, 정조적 활동, 보건체육적 활동, 레크레이션 활동 등으로 이런 야외 활동을 통해서 창조성과 사회성, 건강한 심신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조적인 활동, 자연을 보고 감탄을 하고 깊은 이제 감정에 빠지는 그게 이제 정조라는 그런 감정을 말씀을 들었고, 예술품을 보고 또 미술품을 보고 음악을 듣고 깊은 생각을 하는 거 이제 정조입니다. 자, 이런 정조적인 활동을 또 야외 활동에 포함된 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외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요. 미국 야영위원회에서 제시된 목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연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에 의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다. 자, 자연이라는 것이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척박하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러한 자연을 극복하고 그거를 극복한 것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게 야유 교육의 목적이 된다는 거. 자, 뭐 추워서 자연 지형 지물을 활용해서 하룻밤을 보내는 그런 비박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건강한 체력을 양성에 따라 명랑한 인격을 쌓을 수가 있다는 것. 자, 야외 활동이라는 것은 신체 활동이 반드시 뒤따르죠. 신체 활동을 함으로써 건강한 체력을 키울 수 있고 또 건강한 체력을 가짐으로써 명랑한 성격과 인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 집단 생활을 통해서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야외 교육이란 것은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여가를 건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 거시적인 차원에서 야외 교육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것, 또 자연을 사랑하는 것, 보존하는 것, 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자연을 애호하고 보존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야외 교육의 큰 목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야외 교육의 내용입니다. 야외 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자연을 배우는 것과 자연을 이용하는 측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배우는 것과 자연을 이용하는 걸 통해서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자연을 애호 보호하는 야외 교육의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야외 교육의 내용, 자, 두 가지 측면으로 자연을 배우는 것과 자연을 이용하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외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야외 교육은 직접 경험입니다. 간접 경험이 아니고 직접 경험이라는 거.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교재는 없다는 거. 자, 자연이 교자가 되고 책이 되는 게 야외 교육의 특징입니다. 자, 발견하고 탐험하고 모험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게 이제 야외 교육의 특징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감각의 학습이다. 자, 오감을 통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야외 교육의 특징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외 교육의 특징은 이제 자연적인 활동이다. 자, 자연적으로 동기를 유발시켜 준다는 건 뭐 자발적인 참여.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거. 자연에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재미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야외 교육의 학습 동기가 확실하게 만들어지겠죠. 또 야외라는 것은 현장이지 않습니까? 현장이기 때문에 리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에서 아이들은 이제 학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실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또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현실감 있게 이루어지는 게 야외 교육이라는 거. 자, 그냥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행동적으로 하는 게 이제 야외 교육의 특징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외 교육과 활동의 가치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세 가지 신체적인 가치, 심리적인 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린데요. 자, 야외 교육은 몸으로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 기능과 기술이 성장하고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청소년들이 학습자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며 그에 따라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야외 교육과 활동은 집단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 사회성도 키울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고 또 재밌죠. 재밌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레크레이션 활동이어서 여가를 바람직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이제 사회적인 가치를 알 수 있겠죠. 자, 야외 교육과 활동의 가치성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야외 교육과 야외 활동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야외 활동이란 야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야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야외 활동은 야외 교육의 수단이고, 야외 교육의 소재가 되는 게 야외 활동이라는 거. 그래서 야외 교육은 야외 활동으로서 이루어지고, 자, 이번 학기 청소년 활동 실제 시간에서는 야외 활동을 이제 모험 활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모험 활동은 자연 생태 활동, 도중 모험 활동, 캠프, 모험 스포츠, 걷기, 여행 등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외 활동은 야외 교육의 수단이고 야외 교육의 소재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심플하게 또 명쾌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야외 교육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퀴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형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연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으로서 1948년 미국의 교육관계 단체들이 학생들에게 야외 교육 경험을 갖게 하려고 캠프를 실시하면서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첫 번째 자연교육, 두 번째 야외교육, 세 번째 체험학습, 네 번째 야외 활동. 자, 용어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자, 용어들이 좀 유사한 용어들이죠. 여러분은 맞는 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야외 교육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실적인 경험을 내포한다. 두 번째, 강한 흥미를 내포한다. 자, 세 번째, 이성적 간접 경험을 하게 된다. 네 번째, 감각을 풍부하게 사용한다. 자, 야외 교육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사이버 강의로 만났는데요. 야외 교육에 대해서 이제 학습했습니다. 야외 교육의 개념, 야외 교육의 목적, 야외 교육의 내용, 야외 교육의 특징들에 대해서 또 야외 교육과 야외 활동의 관계, 또 야외 교육과 활동의 가치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자, 야외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가지고 야외 교육으로서 모험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